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유권적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이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특전용사들의 고난도 해상 침투 기술과 해안 장애물 극복 능력 배양을 위한 해상 척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마솥 더위보다 더 뜨거운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강 특전용사를 양성하고 있는 육군 특수전교육단 교육은 해상은 물론 공중에서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공수기본교육 800기 수료 현장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돼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에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성주 주민 대표들로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외에 다른 검토 요청은 없다면서 성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은 지난달부터 해상 침투 요원을 양성하는 해상 척구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특전사의 해상 척구조 훈련을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면에 닿을 듯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시누크 헬기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이어 헬기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지고 특수전교육단 교육생들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에서 별도의 강화 장비 없이 직접 해상으로 뛰어내려 고무보트로 침투하는 일명 소프트덕 훈련. 본대가 상륙하기에 앞서 수중 제호흡기와 소총 등의 장비를 갖춘 해상 척구조 요원이 먼저 접안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본대의 안전한 해안 침투를 위해 사전 정찰과 탐색 임무를 수행합니다. 척구조가 수색을 마치자 고무보트에 몸을 밀착한 본대 병력이 고속 침투로 백사장에 상륙합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이 실시하고 있는 해상 척구조 교육은 고공교육과 함께 특전사의 상징과도 같은 특수교육훈련입니다. 적의 해안에 은밀히 침투해 척후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침투 요원을 양성하는 이 교육은 이달 26일까지 6주간 열리며 실전적인 특수전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전 용사들은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떠한 임무라도 완수할 수 있는 최상의 임무 수행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전 교육단 교관들은 악조건 하에서도 해상 침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정의 해상 척구조 요원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은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매일 5km 해변 뛴걸음과 해상 척구조 체조를 실시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거리 수영과 수중 탐색, 수중 장애물 제거 등 수중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도 숙달합니다. 특수전교육단 해상 척구조 교육생들은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고강도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임무도 반드시 완수하는 최강의 특전사 요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해상 침투 요원뿐만 아니라 공중 침투 요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군 특수전 교육단이 지난 5일 공수 기본교육 800기를 돌파했습니다. 800기를 돌파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55년으로 수료 인원만 해도 21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가르친 역대 교관들이 공수 기본교육 800기 돌파 기념으로 후배 특전부사관들과 동반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군 특수전 교육단이 1961년 공수교육을 시작한 지 55년 만에 공수기본교육 800기를 달성했습니다. 800기 돌파까지 육군 특수전 교육단을 거쳐간 교육생은 육해공군과 외국군을 포함해 21만 명이 넘습니다. 이번 공수기본교육 800기는 특전부사관 후보생 222기와 육군 사관학교 2학년생도 등 5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수기본교육은 총 3주 과정으로 2주간의 지상훈련과 마지막 3주차에는 730m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4회의 자격 강화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공수휘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공수기본교육 800기 자격 강화에는 특수전 교육단에서 공수교육 교관으로 지냈던 역대 교관들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공수기본교육 800기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교관 30명과 800기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이 함께 멋지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온 선후배 특전용사들은 동반 강화의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 한 장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이날 마지막 관문인 자격 강화를 통과한 공수기본교육 800기 전원에게는 영광스러운 공수휘장이 수여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금은벨의 특전용사 모두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상의 공중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기본교육 800기 달성을 맞아 우리 특전사 공수교육 교관들은 앞으로도 최정예 공중침투 요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기본교육 800기 특전용사들은 공중침투 작전이 가능한 정예 특전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돼 3,000m 이상의 고도에서 침투하는 고공 과정과 각종 특수전 교육 과정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가 지난 5일 부대 내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역사관에는 6.25 전쟁 당시 공군의 활약상을 비롯해 공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작전사령부의 주요 역사 사진을 시대별 테마별로 전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역대 사령관의 기증품과 생환장구, 조종복 등이 진열됐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작전을 영상과 모형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시연하는 디오라마 등 시청각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이 부대의 임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대는 역사관을 장병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부대 방문객들에게는 부대 소개와 안보 현장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 3사단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철원군 김하읍 일대에서 백골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마음 축제는 제10회 화강 다슬기 축제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4일 동안 지역기관과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축제는 군 장비 전시와 탑승 체험, 군대리아 만들기, 군번출 제작 체험과 백골 홍보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백골 모형은 포토존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부대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대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라는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입교 후 처음 실시한 수영훈련은 4시간이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자신만만한 모습들이었지만 끝없는 훈련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교육생들. 그들은 과연 물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치열했던 생존 수영 훈련 현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수영 훈련에 지친 교육생들은 이제 발차기조차 버겁습니다. 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계속 이렇게 치나? 온몸에 힘이 빠진 23번 교육생은 교관들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물 밀어, 손으로 밀어.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이 병에 교관들의 관심까지 23번 교육생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기본이 되는 이병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건져서 올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건져 올렸더라도 이 육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과 이병, 이 이병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57번 교육생. 계속된 훈련에 무리가 간 듯 오른쪽 무릎 통증이 온 것인데요. 이 상태는 근육을 안 쓰다가 신체가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회원에 가서 진료를 의뢰해봐야 됩니다. 그 엑스레이 찍어보고. 교육생의 상태가 걱정돼 다가온 선임 교관. 안타까운 마음에 의무장에게 교육생의 자세한 몸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지금 너무 춥습니다. 해야 됩니다. 교육생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찬 수영장 물속에서 몸을 서서히 적응해 갑니다. 수영을 마친 교육생들은 체조로 체온을 끌어올리고 83번 교육생은 고된 수영 훈련으로 다리에 경련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83번 교육생을 포함한 SSU의 모든 교육생들은 결코 체조를 멈추지 않았고 오늘 훈련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추웠는데 하면서는 그냥 옆 사람 생각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이 많이 힘들겠지만 잘 참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잘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수영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은 오늘 물과의 싸움에 모두 승리했습니다. 요리 시간은 48시간 안 된 할 의지가 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는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도 안 됩니다. 방산방산인 시간입니다. 유사시 군 장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원격 무인 사격 장비가 국내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도담 시스템스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사용되는 무인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사격 명령과 함께 연발로 총탄을 발사합니다. 10발 모두 명중. 99%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주식회사 도담 시스템스에서 최근 야심차게 개발한 원격 무인 사격 장비입니다. 장비의 최대 사거리는 2km. 상하 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고각은 60도로 지대지는 물론 지대공 무기로도 적합하게 개발됐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주야간 제한 없이 조준 사격할 수 있고 7.62mm와 12.7mm, 40mm 등 세 가지 총기를 병행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총기의 병행의 경우 세계 최초 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사격 성능 검증 체계를 갖춰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해외에서 그 많은 그 바이어들이 실제 그 국내에서 그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또 사격 장비이기 때문에 사격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갖다 구매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해외의 그 바이어들이 요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사격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뭐 너무나 그 길기 때문에 그게 대처하는 데 상당한 큰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 환경에도 현재 터키 방위산업체에 100억여 원어치 물량을 납품한 상태.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수출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앞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목표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모는 뭐 조그만하지만 그 아주 진취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 쪽을 열심히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장비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장비는 쉽게 그 개발이 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어떤 장비를 갖다가 저희가 어렵게 사업을 획득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들이 현실에 좀 맞게 빨리 좀 개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원활하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10여 년간 자체 투자를 결단해 연구 개발에 성공한 주식회사 도담 시스템스. 원격 사격 장비 분야 선도주자로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다양한 형상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조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